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결심한다. 오늘은 꼭 달라지겠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움직이겠다고, 이제는 예전의 나를 벗어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아니 어떤 때는 몇 시간만 지나도 결심은 희미해지고 행동은 느려지고 어제까지 분명했던 방향조차 흐릿해진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한다. 내가 약한 걸까? 나는 왜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반복될까?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막는 힘은 당신의 약함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며 능력 부족도 아니다. 당신을 막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다. 이 저항은 조용하고 은밀하며 겉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마다 발목을 잡고 바뀌려는 마음을 되돌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흔들어 놓는다. 힐은 이 힘을 내면의 저항, 즉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을 막는 것은 외부의 벽이 아니라 내부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없이 도전했고 반복해서 시도했고 여러 번 다시 일어서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껴졌던 이상한 무기력, 묘한 피로감, 생각은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감각. 그 모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저항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이 힘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는 이 보호가 당신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멈춘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나아가려 했던 사람이다. 단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지금은 아직 아니다. 예전이 더 안전하다. 변화는 위험하다라고 속삭이며 당신을 뒤로 돌려 세웠을 뿐이다. 오늘 우리는 그 저항의 정체를 밝히게 될 것이다. 왜 당신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지, 왜 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지, 왜 마음과 행동이 늘 충돌하는지, 힐이 말한 내면의 저항을 하나씩 파헤쳐 당신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이해하는 순간, 그 힘은 더 이상 당신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힐이 말했듯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이제 조용히 시작해보자. 당신을 막아왔던 그 힘, 당신조차 몰랐던 그 저항의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에는 쉽게 반응한다. 벽이 있으면 멈추고,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문제가 보이면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막아서는 벽은 보이지 않는 벽이다. 나폴레옹 힐은 이 벽을 보이지 않는 저항, Invisible Resistance이라고 부르며 인간을 가장 강하게 붙잡아 두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 저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한다. 이 저항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희미한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갑자기 이유 없이 느껴지는 무기력,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속삭임, 사소한 일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는 과장된 피로감, 평소엔 괜찮던 일이 유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 우리는 이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막기 위해 작동하는 내면의 방어 시스템이다. 이 저항의 정체는 매우 단순하다. 바로 익숙함을 지키려는 힘놀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복보다 익숙함을 더 중시한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안전처럼 느껴지고 안전은 생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잠재의식은 즉시 저항을 일으킨다. 그 저항은 위험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속삭인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은 피곤하잖아. 확신이 생기고 나서 하자. 이번엔 그냥 쉬자. 이 속삭임은 달콤하지만 당신을 뒤로 돌려 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힐은 이 저항을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깊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과거의 당신을 기준으로 행동을 조정한다. 새로운 행동은 위험하고, 새로운 시도는 불확실하며, 새로운 삶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당신이 성장하려 할 때마다 당신을 예전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 저항의 무서운 점은 그 저항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감정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고 의지 부족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성격 문제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힐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신호다. 즉,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신을 막는 것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저항이다. 그리고 그 저항의 정체를 이해하는 순간 그 힘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적은 두렵지만 정체를 알아버린 적은 더 이상 무섭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분명 달라지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다잡고 하루 이틀은 집중하고 때로는 며칠 동안 놀라울 만큼 잘 해낸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이상하게도 속도가 떨어지고 감정이 무거워지고 동기가 흐릿해지면서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조용히 끌어당기듯 앞으로 향하던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힐은 이 현상을 인간 변화의 가장 큰 장애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찾는 이유는 그 자리가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현재 자리를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수년 동안 반복된 감정, 행동, 습관, 신념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당신이 잠시 앞으로 나아가도 잠재의식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가 너의 자리야. 이 말은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대신 감정으로 느껴지고 피로로 느껴지고 예전의 안전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잠재의식이 조용히 끌어당기는 순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위치로 미끄러지듯 돌아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한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지속성이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힐은 이것들이 모두 오해라고 말한다. 당신은 약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아직 당신의 새로운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새롭고 큰 변화를 위험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저항의 힘도 더 강해진다. 처음에는 의지가 이기지만 잠재의식은 지속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압박을 가한다. 결국 사람은 의지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기준점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왜 비슷한 감정, 비슷한 실수, 비슷한 인간관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지의 이유다. 그 패턴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같은 자리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나 무능력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잠재의식이 새로운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점이라는 의미다. 사람이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돌아오는 이유는 그 자리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잠재의식의 저항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열쇠다.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잠재의식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겉으로는 새로운 삶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잠재의식은 그 모든 변화를 위험으로 해석한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멈추고 다시 익숙한 자리로 되돌아간다. 힐은 이 현상을 인간 심리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잠재의식은 변화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는다. 단지 익숙한 것을 안전이라고 믿을 뿐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이 원하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며 성장이 아니다. 잠재의식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지금까지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패턴이 편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온 방식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기록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감정을 기록한다. 그래서 변화는 잠재의식에게 감정적인 위협처럼 다가온다.
성공을 향한 작은 시도조차 낯설고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당신을 막으려 한다. 이것은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연장이다. 새로운 행동은 위험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선택은 상처를 만들 수 있다고 잠재의식은 느낀다. 그래서 당신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몰려오고, 이유 없는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진다. 이 감정들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이 돌아가라고 보내는 신호다. 힐은 잠재의식을 감정의 기억 저장소라고 불렀다. 당신이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 실패했던 순간, 실망했던 시간들, 이 모든 감정들이 잠재의식의 깊은 바닥에 잠들어 있다가 당신이 변화하려는 순간 다시 깨어난다. 그래서 과거의 두려움이 현재의 행동을 막고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용기를 꺾는다. 당신은 오늘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잠재의식은 여전히 과거의 감정 속에 살아있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변화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힐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움직이지만 의식은 진실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의식이 잠재의식보다 강해질 때 사람은 비로소 변화의 길에 들어선다. 그 첫 걸음은 잠재의식이 보내는 저항을 나의 본성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나약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피로는 당신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과거가 보내는 신호다. 이 신호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되고 잠재의식의 패턴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잠재의식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의식은 변화를 원한다. 이 둘의 충돌은 당신 안에서 지금도 계속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싸움의 승패는 힘이 아니라 이해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왜 저항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그 힘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잠재의식은 서서히 새로운 선택을 허용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변화의 진짜 시작이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멈추는 이유를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이 부족해서, 상황이 나빠서, 기회가 없어서 멈춘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정반대의 말을 남겼다.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감정이다. 그는 실패는 단순한 사건일 뿐이며 사람을 가로막는 진짜 힘은 그 실패가 불러오는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실패는 지나가지만 감정은 남는다. 실패는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만든 감정은 잠재의식의 깊은 곳으로 새으며들어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떠오르고 불안이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무기력이라는 무거움으로 다시 가슴을 짓누른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만들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날 때 멈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실패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는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힘은 눈앞의 장애물보다 훨씬 크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갑자기 이유 없이 심장이 조여오고 별것 아닌 일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작은 시도조차 엄청난 부담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불러올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실패의 결과보다 실패 후의 감정, 즉 자책, 실망, 부끄러움, 후회를 더 두려워한다. 힐은 이 감정을 내면의 쇠사슬이라고 불렀다. 사람을 묶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만들었던 감정의 기억이다. 당신 앞에 놓인 길이 어려워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을 가다가 다시 느낄지 모르는 감정이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인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준비가 좀 더 필요해. 무리하지 말자. 이 말들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을 피하려는 방어 본능일 뿐이다. 힐은 감정을 두려움의 형태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힘으로도 봤다. 그는 말했다. 감정은 방향을 잃게도 하고 방향을 돌릴 힘도 있다. 즉, 감정은 사람을 멈추게도 하고 움직이게도 한다. 결국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의 문제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이 주인이 될 때 당신의 삶은 흔들리고 멈춘다. 반대로 당신이 감정 위에 서는 순간 감정은 장애물이 아니라 연료가 된다. 불안은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고, 두려움은 성장의 지점이 되고, 무기력은 재정비의 시간으로 변한다. 당신을 막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당신을 막는 것은 감정이 앞에 서는 순간이다.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너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은 도저히 의지가 안 생겨. 나는 원래 꾸준함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이 무기력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는 말했다.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변화를 막기 위해 보내는 신호다. 즉, 당신이 약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느끼는 이 묘한 무기력은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방어 시스템이다. 잠재의식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변화가 감지되면 그 변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에너지를 떨어뜨린다. 몸이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하려 할 때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는 피로가 밀려오고, 평소엔 가볍던 행동이 버거워지고, 머릿속이 묵직해지며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 어떤 것도 의미 있어 보이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울감이나 게으름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잠재의식이 지금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라고 속삭이며 보내는 감정적 저항이다. 힐은 무기력을 과거가 현재를 끌어당길 때 생기는 내면의 마찰이라고 불렀다. 과거의 감정 패턴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현재의 의지가 서로 충돌할 때 그 충돌의 압력이 무기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무기력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불안을 느끼고 당신을 예전의 자리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기력이 찾아온 날 멈추고 쉬려 한다. 하지만 힐은 조용히 말했다. 무기력한 날에도 1%만 움직여라. 그 1%가 잠재의식의 구조를 바꾼다. 잠재의식은 행동에 의해 재작성된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잠재의식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그래서 무기력한 날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해내면 그 행동이 잠재의식 속 깊은 곳에 새로운 신호를 남긴다. 나는 무기력해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점점 저항을 줄이고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무기력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무기력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무기력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후다. 이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에 휘둘리지 않고 그 무기력을 넘어서게 된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스스로를 막는 이유를 평생 연구했다. 그는 사람들이 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제자리에서 맴도는지, 왜 결심은 강한데 행동은 약해지는지, 왜 변화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깊이 관찰했다. 그리고 그는 단 하나의 결론을 남겼다. 저항을 이기는 첫 단계는 저항을 보는 것이다. 즉, 사람은 자신을 막고 있는 힘을 인식하는 순간 그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저항이 강한 이유는 그 정체를 모른 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은 빛과 같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갑자기 몸이 무겁고 생각이 흐려지고 감정이 복잡해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저항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예전까지는 내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힐이 말한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저항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이 인식 하나가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든다. 왜냐하면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당신을 이기지 못한다. 저항을 뚫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이다. 힐은 말한다. 기록된 감정은 통제된 감정이 된다. 예를 들어 오늘 불안이 올라왔는지, 언제 무기력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강해졌는지 적어보라. 이 단순한 행동은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구조를 깨뜨린다. 그동안 당신을 조종하던 감정 패턴이 의식의 비달에 드러나는 순간 잠재의식은 더 이상 그 패턴을 당연한 것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저항이 올라오는 순간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이 오는 즉시 멈추고 지쳐있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끼며 행동을 뒤로 미룬다. 그러나 힐은 정반대로 말했다. 저항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정확히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다. 저항이 오는 순간 당신이 옳은 길 위에 있다는 의미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변할까 두렵고 패턴이 깨질까 불안해서 저항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항이 왔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성장 지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저항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면 감정의 파도는 더 이상 거대한 벽이 아니라 지나가는 흐름이 된다. 당신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당신의 방향은 흐려지지 않는다. 힐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저항을 이기는 자는 결국 자신을 이기는 자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 구조 전체를 다시 쓰는 강력한 시작이다. 나폴레옹 힐은 거대한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재편성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잠재의식은 감정을 통해 당신을 멈추게 만들지만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다. 저항은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반복된 행동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사람은 한 번 큰 결심을 했다고 변화하지 않는다. 강한 의지 하나로 자신을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작고 단순한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마지막엔 항복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지속되는 행동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작은 행동조차 힘들 수 있다. 저항은 작은 행동에도 반응한다. 책을 10분만 읽으려 해도 갑자기 피곤해지고, 운동을 조금만 하려고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업무를 시작하려 해도 집중이 흐려진다. 사람들은 이 감정을 몸이 지쳤다고 오해하지만 힐은 이렇게 말했다. 저항은 마음의 피로이지 몸의 피로가 아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해내는 날이 반복될수록 저항은 조금씩 약해진다. 오늘 1%, 내일 1%, 모레 1%. 이 작은 행동들은 잠재의식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는 감정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나는 저항을 느껴도 멈추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누적될 때 잠재의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한다. 힐은 작은 행동의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작은 행동은 잠재의식의 언어이다. 말로 바꾸려 하면 잠재의식은 듣지 않는다. 거대한 결심은 잠재의식에게 위협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작은 행동은 잠재의식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작은 반복을 안전하게 느끼고 그 작은 반복 안에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한다. 작은 행동의 가장 큰 힘은 당신에게 성공의 감정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큰 목표는 부담이 되고 큰 결심은 스트레스를 준다. 하지만 작은 행동은 부담이 없다. 작게 성공하는 경험이 반복될 때 잠재의식 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쌓인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 감정은 저항을 약하게 만들고, 이 작은 감정의 승리가 누적될 때 어느 순간 저항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작은 행동은 잠재의식을 재작성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보이지 않는 저항을 분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큰 목표는 마음을 불태우지만 작은 행동은 미래를 바꾼다. 보이지 않는 저항을 이해하고 그 저항을 넘어서는 작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삶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찾아온다. 이 변화는 처음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힐은 말했다. 내면이 바뀌면 외면은 반드시 따라온다. 잠재의식의 저항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흐름을 되찾는다. 그동안 답답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일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하며 미루기만 하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순간들이 늘어난다. 사람은 흔히 변화가 큰 사건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언제나 감정이 조용해지고 저항이 약해지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위로 올라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과거의 패턴이 다시 당신을 끌어당겨도 이제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힐은 이런 순간을 내면의 정렬 알라인먼트이라고 불렀다. 당신의 의지, 감정, 행동, 신념이 서로 갈라져 있던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방향으로 맞춰지기 시작한다. 이 정렬이 일어나면 삶은 마치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흐른다. 오랫동안 무겁게만 느껴지던 목표들이 갑자기 현실적인 속도로 가까워지고 과거에는 불가능처럼 보였던 도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감각으로 바뀐다. 이때부터 사람은 노력하는 느낌보다 끌리는 느낌으로 움직이게 된다. 저항이 약해지고 감정의 소음이 줄어들고 내면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이 말하는 운이 생기고 만남이 바뀌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며 생각의 명료함이 강화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기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반복으로 재작성된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서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진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감정보다 강한 사람이다. 이 기록이 쌓일수록 저항은 점점 힘을 잃고 당신의 삶은 속도를 얻는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저항을 넘어서면 인생은 당신 편이 된다. 한 해면의 저항이 약해지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 바뀐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신이 계속 제자리라고 느끼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의심한다. 나는 왜 항상 같은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변화가 안 될까? 그러나 나폴론 힐은 인간을 이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막힌 존재가 아니다. 단지 자신을 막고 있는 힘의 정체를 모를 뿐이다. 이 말의 핵심은 깊다. 당신이 지금까지 멈춰 보였던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며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다. 당신을 막았던 것은 언제나 당신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아니었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당신은 그것을 나라고 착각해왔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이 나라고 믿었고 무기력이 오면 그 무기력도 나였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곧 나의 진짜 성격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힐은 단호하게 말했다. 감정은 너의 일부가 아니다. 감정은 흐르는 것이다. 당신을 막았던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나의 본성으로 받아들였던 그 오해였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나는 사실 잠재의식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감정 패턴에 불과했다. 그 패턴이 당신을 지배할 때 당신은 자신이 약하다고 믿었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언제나 당신을 익숙한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 만든 착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그 저항의 정체를 보았다. 감정의 움직임을 이해했고 잠재의식이 어떻게 당신을 붙잡아 왔는지 느꼈고 무기력이 왜 찾아오는지 알게 되었고 저항이 왜 당신 앞에 나타나는지 이해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이 깨달음은 내면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사람은 자신을 맡고 있는 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그 힘에 끌려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힐이 말했듯 의식된 저항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니다. 지금 당신은 처음으로 감정보다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 저항을 이해하는 순간 그 저항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그 힘이 약해지는 순간 당신의 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당신은 막힌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니다. 당신은 변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을 막던 힘을 넘어서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안다. 당신을 막는 벽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고 그 벽은 진짜 벽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만든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림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림자에 멈추지 않는다.
그림자를 넘어선다.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과 싸운다.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감정은 뒤로 끌어당기고, 의지는 변화를 원하지만 잠재의식은 익숙함을 지키려 한다. 이 두 힘이 충돌하는 순간 사람은 흔들리고 멈추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왜 나는 항상 같은지 자책하고, 왜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지 절망한다. 하지만 힐은 인간의 이 내면적 싸움을 실패나 나약함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약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저항을 몰라서 멈추는 것이다. 오늘 당신은 그 저항의 정체를 보았다. 감정이 어떻게 당신을 붙잡는지, 잠재의식이 어떻게 변화를 막는지, 왜 무기력이 반복되는지, 왜 작은 시도조차 막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통찰이 아니다. 이 깨달음은 내면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다. 저항은 강하지 않다. 저항은 단지 익숙할 뿐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저항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 감정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을 바라볼 수 있고, 저항이 올라오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순간에 멈추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 저항을 넘어서는 이 조용한 1%의 움직임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한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당신을 붙잡지 않는다. 당신이 감정을 붙잡을 때만 붙잡힌다. 이제 당신은 감정을 붙잡지 않을 수 있다. 저항이 와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 과거가 현재를 끌어당겨도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길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길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저항의 정체를 볼 수 있을 때, 당신이 감정의 그림자를 넘어설 때, 당신이 잠재의식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때 길은 열린다. 그러니 기억하라. 보이지 않는 저항을 넘어서라. 그러면 당신의 길이 열릴 것이다.